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2K 초반대, 61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앞날에 아주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뤄보고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1300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60K부터 62K 사이에 아주 강력한 롱 포지션이 새롭게 구축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트 롱 읽기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지 정량 지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64K부터 66K 라인에 단기적으로 숏 포지션이 함께 구축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편적인 게 아니라 더 넓게 그리고 오랫동안 살펴보면 선물 1300 자료를 봤을 때는 보시게 되면 60K부터 62K 라인에 생성되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생긴 거에 아주 미약한 부분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72K 라인에 너무나 강력한 숏 포지션이 점점 더 많이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자리에서 63.5K 65K 라인을 1차적으로 힘있게 뚫어주고 뒤에 이 72K 라인을 빠르게 건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60K부터 62K 라인의 롱 포지션이 갑자기 급격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비트맥스의 고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테이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이커의 볼륨량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셀 레이쇼에서 바이 프레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많은 포지션을 들고 움직이는 고래들 세력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넷 포지션 그러니까 바이 프레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다. 라고 알 수 있고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비트맥스에서는 고래들이 롱 포지션을 잡게 되고 이 전체적인 바이 프레셔가 늘어나게 되고 또 선물점삼회상으로는 롱 포지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되면 거시경제 변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나려고 하고 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언제였냐면 2024년도 1월 달에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면서 그때 이 코인 시장과 나스닥 모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딩이 파월의 입에서 다시 한번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물론 뒤에 따르는 정량 지표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연준이 그리고 파월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 자체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런 플러스로 고용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면 이런 자신감 때문에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 퍼지면서 시장을 더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롱 포지션 그다음에 매수 세력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정량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6월달 굉장히 좋지 못했던 비트코인의 퍼포먼스였고 5월달, 4월달도 마찬가지였죠. 긴 조정이 있었는데 연준의 그러니까 넷 리퀴디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4월부터 6월달까지 리퀴디티가 감소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넷 리퀴디티 레이트가 줄어들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같이 조정이 왔었고 보시게 되면 이 넷 리퀴디티 레이트가 갑자기 상승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3분기부터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월 같은 경우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과 그런 워딩을 계속 세상에 내뱉고 있고 실제로 연준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달에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거는 너무나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정말 시작점에 있는 건 아닐까.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이런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투자처를 못 찾는 대기성 자금이 한 달 새에 25조 원이 늘었냐고 하면 금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부동산 금리도 대출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돈들을 묶어두는 이것들이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대기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금리 안에서 돈을 받고 있던 돈들이 시장 밖으로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MMF 자금이 역대 최고 많이 모으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까지는 한참 더 뒤에 오겠지만 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런 자금들로 흘러들을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아까 연준의 이런 레이트와 보시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주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숨구멍 조금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장이 좋지 못한 이 상황에서도 데일리 그다음에 위클리, 먼슬리가 다 보시게 되면 넷플로우가 돈이 들어오는 순유입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이 좋지 못할 때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조금씩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 볼륨량 굉장히 중요한데 2024년도 1월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볼륨량이 줄어들었다가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조용해지고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볼륨량이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정이 되면 뒤에 반등을 할 수 있는 동일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러셀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나스닥의 소형주들이 너무나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역대급으로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S&P 500에서 10개의 가장 큰 기업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에 얼마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4년도를 보시게 되면 전체 포지션의 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위의 10개의 기업이 나스닥이나 S&P 500을 끌어올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말은 반대로 러셀, 그러니까 소형주들이 너무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게 되면 소형주들이 움직일 때가 됐고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소형주들의 돈이 가면 위험자산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 지표가 계속해서 저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이 러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일단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고 뒤에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해 보기에 좋은 자리에 점점 접어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EC가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향해서 BUSD가 증권성이다. 그다음에 BNB를 2차 판매한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SEC가 문제를 삼았는데 미국 법원에서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증권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서 SEC가 정말 엄청나게 힘이 많이 빠질 수 있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 다른 증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봤을 때도 SEC는 뭔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리 얘네들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시장에서도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판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았을 때 그때가 늘 바닥이었다. 늘 바닥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끝났다, 좋지 않다, 정말 이걸 왜 하고 있냐 라고 할 때 그때 관심을 두게 되면 돈을 벌었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정량 지표로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을 정량화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리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비트코인이 6월 달에 좋지 못했을 때 변수, 마운트 곡수, 미국 정부, 독일 정부 이런 부분들, 채굴자의 항복
채굴자의 항복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마운트 곡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부분이 실제로 마운트 곡스는 7월 달에 분배가 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동을 하고 있고 7월 달에 분배가 돼서 6만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시중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게 풀렸을 때 휘청거릴 수 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는 휘청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10년 동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운트 곡스가 터졌을 때부터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2024년도 7월 달에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전부 다 풀려서 휘청일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마운트 곡스의 악재가 완전 해소가 된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정말 이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압박했던 악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점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독일 정부도 비트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얼마 전에 비해서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파는 거 실제로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데 코인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스틴선 같은 경우는 3천만 USDT를 중앙화거래소 비트파이넥스나 이것저것에 옮겼다고 합니다. 저스틴선은 우리가 희화시키기도 하고 조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규제가 맞습니다. 저스틴선은 이더 그런 것들 투자할 때 뒤에 언제나 큰 폭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도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는 게 아직도 이 지표 OI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리테일들이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숫자를 봤을 때 돌아오고 있다는 게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테일의 원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구리 가격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올타임 하이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 구리 가격 이 연도별로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연도별로 봤을 때 비트코인,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겼을 때 이 구리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근데 구리 가격이 아주 좋은 자리,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다른 지표가 있는데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롱텀 홀더의 NUPL을 봤을 때도 아직 우리가 먹어야 되는 마지막 구간이 오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쇼텀 홀더의 바이너리를 봤을 때도 아직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까지 중간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갤럭시 디지털 CEO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을 보인다. 미국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친암호화폐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자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도 SEC가 나락을 가고 있고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더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미국에서 규제가 점점 크립토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한 가지 모더스 어드바이저,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예예요. 그냥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의 5%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담아가고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이 조금은 좋지 못하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장이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올바른 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잘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